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오늘은 마진이 무엇인지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선물과 현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크게 알트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진이 무엇이냐? 거래 방식은 현물, 선물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현물 거래는 일반적인 업비트 거래 방식, 선물 거래 방식은 레버리지, 마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현물 거래는 일반적인 업비트 거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업비트에서 이렇게 코인을 사서 오르면 수익을 내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올랐을 때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흔히 말하는 선물 혹은 마진은 이게 무엇이냐? 자, 반방향 거래성. 자, 현물 거래랑 마진 거래, 선물 거래랑 가장 큰 차이점이 단 방향이 양쪽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쪽으로만 거래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거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랐을 때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내렸을 때, 올랐을 때 두 가지 다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면 선물을 왜 마진이라고 하느냐? 자, 레버리지, 즉 주식의 신용 대출이나 미술 거래처럼 선물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작게는 5배부터 많게는 100배, 125배까지 거래소에 따라 다르게 대출을, 이게 기본적인 뭐 선물 거래소는 모든 거래 사이트가 이런 레버리지, 이걸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마진,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이 마진 선물 거래소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드의 5배, 많게는 125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금액이 1만원이다. 그러면 100배일 경우 1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되게 큰 부분이에요. 내가 가진 금액이 1만원일 경우에는 1만원 밖에 없지만 100배 만약에 설정을 하면 100만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00배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1만원 한 배잖아요. 근데 1만원에서 1% 손실이 나면 100원 손실이 납니다. 자, 1만원에서 100배 하면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으로 투자를 하는데, 자, 1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100만원에 1% 손실이 나면 1%입니다. 즉 100배를 하면 1%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 100%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진, 선물은 하지 마라.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수익성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나서 100배를 하기도 하고 125배를 하기도 하고 50배를 하기도 하거든요. 10번 중에 9번 걸어놓고 한 번 실수로 잘못 투자를 하면 번거 포함 원금까지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되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선물에 가장 중요한 게 청산입니다. 청산. 자, 주식에서는 미수금 제도라든가 신용대출, 뭐 주식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내국인이고 내국 주식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는 반면에 마진은 전부 해외 거래소입니다. 개인을 신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제재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 보니 청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1만원에서 100배 투자 시 1% 손실이 나면 내 손실 금액이 1만원이 되니까 손실 금액과 시드 1만원, 시드라고 하거든요. 보통 투자 금액이라고 하지만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은 다 시드가 얼마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시드 금액하고 손실 금액이 100% 동일하게 될 경우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청산이라는 거는 투자가 자동 종료되면서 내가 가진 시드금이 싹 다 사라집니다. 자, 이거는 손실 났을 때 경우고, 이익이 났을 때는 계속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왜? 내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양방향 거래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통 공매수, 공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매수는 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매도는 숏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공매수일 경우에는 내가 진입한 금액에서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빌려서 진입을 하고, 자, 내가 이 투자를 종료할 때는 시장가 포지션 종료 혹은 반대 포지션을 삼으로써, 자, 이게 보통 뭐 거래소마다 다른데, 시장가 포지션 종료, 반대 포지션을 삼으로써 포지션이 종료되는 그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청산되는 방법도 있고. 자, 거래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는 비트겟 페이지에 이렇게 시장가 포지션을 누르면 시장가로 팔려요. 그래서 거래가 종료되면서 수익금이나 손실금이 정산이 되는 방식이 있고, 러닝폭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매수 롱을 잡고 있다고 하면 반대 포지션을 잡으면 이제 거래가 종료되기도 합니다.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뭐 해당 포지션 뭐 종료 위치 선정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를 종료하려면 시장가 포지션 종료, 그 다음에 반대 포지션 3으로서 종료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거래소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쓰는 거래소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공매수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매수에서 수익을 내려면 내가 비트코인이 저렴할 때 구매해서 비쌀 때 판매한다. 자,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10원이다. 그러면 내가 10원일 때 비트코인을 롱 매수를 했어요. 그럼 저는 비트코인이 현재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을 하나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10원에 10원의 비트코인을 얻는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30원이 되었을 때 포지션 종료를 하면 종료와 동시에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돌려주는 시스템. 자, 이 시스템이에요. 10원짜리 비트코인을 거래소로부터 빌려와요. 그럼 내가 10원을 주고 비트코인을 빌려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30원이 됐을 때 팔게 되면 어쨌든 거래소에는 비트코인만 주면 돼요. 그러면 저는 똑같은 비트코인, 한 개의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시세가 10원이랑 30원이랑 20원의 갭 차이가 있죠. 그러면 그 20원의 수익을 제가 얻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공매도일 경우, 자, 공매도가 아까 숏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진입한 금액에 해당되는 시점에서, 이건 조금 달라요. 공매수와 거래소로부터 코인을 빌려오는 즉시 시장에
판매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의 숏 같은 경우에는 자, 떨어진다. 공매수는 올라가야 수익이 나고 공매도는 내려가야 수익이 납니다. 시세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경우에는 내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빌려와서 현재 가격에 자동으로 판매가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30원이다. 내가 비트코인을 숏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을 한 개 빌려와서 즉시 30원에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비트코인 시세가 1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원이 됐을 때 포지션 종료를 하면 10원의 비트코인을 사오는 겁니다. 해와서 거래소에 다시 갑니다. 자, 롱이랑 반대예요. 비트코인을 파는 거예요. 빌려와서 동시에 파는 거예요. 팔고 난 다음에 그 비트코인 시세가 비쌀 때 나는 팔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30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한 개의 비트코인. 그러면 내가 30원보다 쌀 때 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0원이 됐다. 그러면 10원일 때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거래소에 다시 비트코인 한 개를 갚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는 비트코인 한 개 가지고 있는 거는 똑같지만 저는 30원짜리일 때 팔아서 30원을 얻었고, 그리고 10원짜리의 비트코인을 사서 다시 비트코인을 주는 거니까 20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게 마진, 뭐 선물이라고 하는 장점이에요. 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이 떨어진다 이렇게 베팅을 할 수가 없어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 거래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갔을 때만 수익이 납니다. 내려가는 건 수익이 날 수가 없고 뭐 어때요? 그래서 매수 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롱, 숏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포지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포지션을 잡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제 실제 트레이딩 화면인데 여기 선이 딱 그어져요. 내가 진입한 시점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롱을 진입을 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거고, 이 선에서 숏을 잡았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고 상승을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올랐다. 근데 내가 숏을 잡고 있다. 그러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진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아래, 위, 양방향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 돈보다 많게는 100배, 125배 많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손실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선물을 시작할 때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한 반년 정도 계속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거의 100명 중에 한 90명은 청산당한다고 봐야 돼요. 손실 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등락폭이 엄청 커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등락폭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선물을 만약에 하실 거면 이 선물의 개념을 무조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타점이라든가 매매 방식, 우리가 참고해야 될 뉴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공부를 하셔가지고 선물을 꼭 하셔야 돼요. 정말 위험해요, 이 선물 거래소는. 그래서 오늘은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하루 지나기 전에 빠르게 뭐 별다른 일 없으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